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본색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을까요? 유난히 길어 보였던 이번 겨울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한 주 동안 쏟아진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의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절의 시계는 돌고 돌아 다시 신학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가 들이닥친 지난 1년 동안 교육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졸업식과 입학식은 사라졌고 사상 유례 없는 온라인 수업도 실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신학기,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장혜국 광주시 교육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체감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식도 없어지고 졸업식도 없어지고 체육대회, 축제, 수학여행 모든 교육 행사들이 없어지다시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는 것이라 준비도 덜 되고 많은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어떻든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써서 그래도 한 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학교가 그런 거를 충분히 지원하고 갖추고 아이들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변화가 아주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뒤면 신학기 다시 시작하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작년에 참 많이 당황하고 체질도 많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체득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준비를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들도 2.5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규모가 좀 작은 학교들도 300명 이하거나 또는 400명 아래이면서 학급당 25명 이하인 그런 학교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학교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나오면 그만큼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든 학교 또 모든 교육기관에 523개의 교육기관에 방역, 특별 방역을 합니다. 그냥 전문 업체를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권역으로 나눠서 집중 방역하고 있고요. 학교에도 또 작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마스크도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모든 교실에 체온계나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비치했고 또 이제 방역 지킴이를 학교마다 비치해서 보내서 쉬는 시간이나 또는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방과 후라든지 어떻든 하루에 한 번 이상 책걸상과 문 손잡이 또 수도꼭지, 난간 손잡이 이런 것을 다 소독을 할 것이고요. 학생들도 지도해서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그리고 등교해가지고 학교 교실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점심시간 식사하러 가서 밥 먹기 전에 3차례 이상 발열 체크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등교하면서는 이제 대부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는데 차질 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그럴 사태를 대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그렇죠. 예. 일단 학생이 어디에서 감염되든지 감염됐다 확진이 되면은 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인 아이들은 학교를 오고 또 그 학급 아이들은 밀접 접촉한 아이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고 이제 하는 조치는 다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심리 지원까지 집에 자가 격리를 하거나 뭐 치료하거나 이런 과정에라도 심리 상담을 하고 또 그 마치고 돌아오면은 또 학교마다 심리 방역 팀을 두어서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리 치료에 임하도록 또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그렇게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밀집도는 3분의 2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불가피하게 이제 가정에서 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될 친구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작년 1년 내내 이제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 온라인 수업 연수도 했고 금년 1월, 2월 2달 동안에 또 그 집중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휴직했다가 복귀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집중 연수도 했고요. 어떻든 온라인 수업에 더 잘 적응하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높이고 또 그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기기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뭐 터치 방식 등등을 다 지금 제공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 아이들도 이제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이 스마트 기기를 준비 못한 아이들에게는 대여도 하고 있고 거의 뭐 한 4,500여 대 이렇게 대여했고요. 4,800여 대가 지금 이제 여유분이 있어서 또 요청하고 희망한다면 대여할 수 있고 이런 준비는 다 하고 있고 네. 컨텐츠 개발도 작년에는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컨텐츠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뭐 EBS의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저희들 선생님들이 수고하셔서 뭐 거의 한 4천여 개의 컨텐츠를 개발했어요. 우리반.com이라는 데서는 그 선생님 동아리 모임인데 거기만 해도 한 1,000여 개의 컨텐츠 개발해서 올려서 전국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뭐 14만여 명이 활용을 했다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광주의 선생님들 동아리에서 개발한 것들을 3,000여 종 이렇게 올려서 7만여 명이 활용했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고 네. 또 새로 선생님들이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에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컨텐츠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실시간 수업으로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되게 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주 쌍방향 수업을 위한 플랫폼 미더스라는 걸 이제 KT하고 손잡고 개발을 해서 동시 접속 2만여 명을 해도 차질 없도록 하는 걸 광주만 쓸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더라도 아이들 보호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요. 이런 걸 이제 좀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혹시 그런 걸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돌봄도 작년보다는 확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으로 시스템으로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희망자가 있고 학교에 따라서 오후 7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으로 우리 방과후 강사들이나 퇴임한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명예교사로 해가지고 돌봄에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돌봄에 대해서는 작년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은 긴급 돌봄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학교에 돌봄 교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으로 이제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도 예. 보내주고 그랬는데 며칠 전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학교 급식을 실시하겠다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원격 수업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점심을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희망하면은 신청해서 학교에 와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와서 점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좀 수고를 부탁드리고 또 학교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획은 다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대개가 뭐 자기 집 부근으로 다니니까 거기 가서 점심 급식하고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많이 와서 밀집도가 높아지면 어쩌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뭐 등교 수업 할 때에도 칸막이를 한다든지 지정 좌석을 해서 또는 3번, 4번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등교 수업 하는 거나 원격 수업 할 때 희망자들 와서 식사하는 거나 뭐 시간 차이를 두고 하면은 될 테니까 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가 비록 이제 팬데믹적인 이런 상황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발전은 한 10년 정도 앞당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는 미래 한 10년 후에나 도입될 것 같던 이런 미래 교육,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는 원격 교육, 이것이 전면 도입이 된 것이죠. 교육 전반으로 보면 상당한 변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상당히 지금 교육 현장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자면 혁신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 스스로 교육 과정을 자기에 맞는 설계를 해보고 또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요. 미래 이음 학교라 해서 정부에서 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뭐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도입한다면은 그렇게 그 환경 구성을 좀 새롭게 여러 가지 첨단 교육 기자재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창의 융합형 교실 또 과학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교육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교과서를 교육감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과서인가요? 뭐 말씀하신 그대로 5.18 민주화 운동을 교실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에 이미 인정도서를 한번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동안에 교육과정도 개편되고 사회도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현 사회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알맞은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지도 교과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노력해서 개발한 건데요. 저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서고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안내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초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교과로 인정이 되고 학점까지 받는 거는요? 예, 이것은 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과서로 최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을 살펴봐도 이렇게 학점으로 인정되는 성적까지 반영되는 그런 교과서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그야말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민을 키워낼 수 있는 교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도 뭔가 학생들에게 그만큼 유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5.18 관련 그 역사적 사실을 쭉 나열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대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참여했는가 하는 것까지 그리고 2009년 이후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 유산으로 등재된 것,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 참 충격을 줬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촛불혁명까지를 저희들이 관련 지어서 내용에 담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자료를 주어서 진실과 만나고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게까지 하기 때문에 매우 그 유익한 교과서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우리 후세에게 올바른 5.18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교과서고 그리고 5.18에 대한 역사 왜곡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 광주에서도 한 곳밖에 채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좀 더 확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을 저희는 금년에는 광주에서 이제 보다 많은 학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하고 또 지원하고 지도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해야 하니까 제가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각 교육청에 또 교육지원청 학교에까지 안내 공문도 내고 이렇게 설득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이슈가 바로 학교 폭력인데요. 요즘 스포츠계에서 시작해서 연예계까지 폭넓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광주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은 지금 어떻게 대응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2012년부터 이제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교육에 굉장히 큰 과제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일벌백계도 하고 또 교육적으로 순화 교육도 하고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와 함께 그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까지를 다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쉬움은 참 많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으로 우선 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끊임없이 단계적으로 또 스포츠 운동선수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학교 폭력이 없도록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해가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요. 또 저희들이 이제 뭐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두어서 교육과정 안에서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서로 상처를 보듬고 상담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 위한 또래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서 학교 폭력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SNS 상으로 하는 이런 이제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그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저희들은 어떻든 이게 없어져야 할 일이 계속 있는 것에 대한 우려하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와 협조해서 문화예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저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절 같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차단하고 지도하는 것보다 더 그 접근하는 방식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걱정하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그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원 모두 특히 선생님들이 작년보다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아이들이 어떻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하고 또 관심 가지고 애정 어린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과 함께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